저는 올해 60을 넘긴 평범한 주부입니다. 남편과는 대학 시절 동아리에서 처음 만나 사랑을 키워왔습니다. 그는 늘 듬직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고, 저는 그런 그의 곁에서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연애 시절부터 그는 제게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걱정 마. 평생 내 편이 되어줄게. 그 약속을 믿었고, 그래서 결혼까지 이어졌습니다. 우리 부부의 시작은 가진 건 많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풍요로웠습니다. 작은 전셋집에서 시작했지만, 서로만 있으면 세상이 다 내 것 같았지요. 아침마다 함께 등굣길에 나서던 대학 시절의 기억이 결혼 후에도 이어져 출근길, 도시락과 퇴근 후에 따뜻한 식탁으로 변해갔습니다. 결혼하고 몇 년 뒤 우리는 딸을 얻었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었죠. 남편은 퇴근길마다 작은 인형 하나라도 사와서 딸을 웃게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정말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을 만났구나 하고 마음속으로 수없이 감사했습니다. 딸은 밝고 건강하게 자라났습니다. 아빠와 함께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모습, 함께 여행을 다니며 찍은 사진들이 아직도 거실 앨범 속에 빼곡히 들어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늘 웃음소리로 가득했고 어려운 시절도 있었지만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잘 버텨왔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가 커가고 저는 어느새 집안일과 아이 양육에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늘 여보 고생 많아. 내가 더 열심히 일할게. 라며 제 어깨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남편의 든든한 뒷모습은 제 삶의 원동력이자 마음의 안식처였습니다. 특히 저는 남편이 딸을 대하는 모습을 보며 더 깊은 믿음을 쌓았습니다. 딸의 생일이면 꼭 함께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시험 기간이면 늦게까지 옆에서 응원해주던 아빠. 우리 가족은 그야말로 단단한 하나의 울타리 같았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늘 말하곤 했습니다. 당신네 가정은 참 보기 좋아. 남편분이 참 가정적이시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은근히 뿌듯했습니다. 사실 남편은 조금 무뚝뚝한 편이었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우리 가정만큼은 흔들리지 않을 거라 굳게 믿었습니다. 딸이 대학에 들어가면서 집안 분위기는 더욱 활기찼습니다. 친구들을 집에 데려오기도 하고 함께 저녁을 먹으며 웃음꽃을 피우곤 했습니다. 저는 딸의 친구들을 친딸처럼 챙겨주었고 남편 역시 그런 분위기를 즐기는 듯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가장 든든한 존재라고 믿었던 남편이 결국 그 울타리를 스스로 무너뜨릴 날이 오리라는 것을요. 행복했던 그 시간들은 지금 생각해보면 오히려 더 큰 아이러니였습니다. 너무도 굳건해 보였던 믿음이 사실은 모래성 같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줄이야. 하지만 그때의 저는 남편의 작은 미소 하나에도 마음이 놓이고 가족의 웃음소리에 모든 근심을 잊을 수 있었던 평범한 아내이자 엄마였습니다. 딸이 대학에 들어가면서 집은 한층 더 활기찼습니다. 친구들을 데려와 저녁을 함께 먹기도 하고 방 안에서 함께 웃고 떠드는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아이가 좋은 친구들을 만나 즐겁게 지내는 게 부모로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딸과 가장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성격도 밝고 예의도 바르며 집안일을 거들 줄 아는 아이였죠. 딸은 그녀를 거의 가족처럼 생각했습니다. 저 역시 정이 들어 자연스레 챙기곤 했습니다. 딸과 친구가 함께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흐뭇했고 가끔은 늦게까지 집에 머물다 자고 가기도 했습니다. 남편 역시 그 친구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딸의 곁에 좋은 친구가 있다는 건 부모 입장에서도 든든한 일이니까요. 요즘 애들 참 똑똑하고 야무지네. 정연이랑 같이 있으면 서로 좋은 자극도 될 것 같아. 그렇게 말하며 남편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관심이 그 친구 쪽으로 미묘하게 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젊은 친구를 딸처럼 대하는 거라 믿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눈에 띄는 장면들이 하나둘 쌓여갔습니다. 예를 들어 저녁 식탁에서 딸의 친구가 웃으며 대화를 나누면 남편은 평소보다 훨씬 길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가벼운 농담도 자주 던졌고 때로는 제가 모르는 젊은 사람들의 유행어까지 꺼내며 맞장구를 치곤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그저 딸 친구와 친근하게 지내려는구나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작은 불편함은 점점 커졌습니다. 어느 날은 딸이 학교에 남아 스터디 모임을 한다며 늦게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레 집이 조용하리라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현관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의 친구였습니다. 남편이 차로 데려다 주었다며 집 앞까지 같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겉으로는 웃으며 아이를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늦었는데 데려다줘서 고맙네. 남편은 태연하게 웃었지만 제 마음 어딘가에 알 수 없는 의문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후로도 비슷한 일이 몇 번 반복되었습니다. 딸이 없을 때에도 딸의 친구가 집에 들른다거나 남편이 괜히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아이를 집까지 데려다주곤 했습니다. 저는 점점 마음이 불편해졌지만 그때까지는 큰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하는 생각이 더 컸으니까요. 그러나 사소한 순간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 제 눈과 마음은 점점 남편과 딸, 친구의 행동을 주의 깊게 살피게 되었습니다. 특히 남편이 딸의 친구와 대화할 때 보이는 미묘한 눈빛과 웃음은 분명 이전과 달랐습니다. 그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고 결국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서서히 불안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불안이 단순한 기호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처음엔 그저 기호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딸의 친구에게 조금 더 친절한 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젊은 세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일 수도 있다고 제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장면들이 눈앞에 계속 펼쳐지자 더는 마음을 다잡기 어려워졌습니다. 어느 날은 주말이었습니다. 저는 장을 보러 시장에 나갔다가 예정보다 조금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집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히 딸은 학교 동아리 모임에 나갔다고 했는데 거실에 앉아있는 건 남편과 딸의 친구뿐이었습니다. 둘은 무슨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는지 환하게 웃고 있었고 제 존재를 알아차리자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여보 벌써 왔어? 장은 다 봤어? 남편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쓰며 제게 말을 건넸습니다. 딸의 친구는 급히 가방을 챙기더니 저 먼저 가볼게요. 하며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마음속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오히려 더 친절하게 대하려 했고 일부러 저를 챙기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행동이 오히려 제 눈에는 불편하고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설거지를 하던 저는 남편의 휴대폰이 식탁 위에서 진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소라면 별 관심을 두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화면에 뜬 이름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바로 딸의 친구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이 시간에 왜?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남편은 재빠르게 휴대폰을 집어들더니 부엌 쪽을 힐끗 쳐다보고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제 가슴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직접 묻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제 의심이 기울하면 괜히 가정을 흔드는 꼴이 될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제 안의 의심은 이미 견딜 수 없을 만큼 커져 있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남편의 행동을 더 세심하게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늦어지는 날이 잦아졌고 집에 와서도 휴대폰만 붙들고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이상했던 건 딸의 친구가 집에 찾아오는 빈도가 전보다 줄었는데도 남편은 여전히 그녀와 관련된 이야기나 말을 종종 꺼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친구 참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 요즘 애들 중에 보기 드물지 않아? 겉으로는 칭찬처럼 들리지만 제 귀에는 묘하게 불편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믿기 힘든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주말 오후 우연히 근처 카페 앞을 지나던 저는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맞은편에는 다름 아닌 딸의 친구가 앉아 있었습니다. 둘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고 마치 오랜 연인처럼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순간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머리가 하얘지고 심장이 쿵쿵 요동쳤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그냥 상담해주는 거겠지. 딸 친구니까 그냥 조언을 해주는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제 눈앞에 보인 두 사람의 모습은 그런 변명으로 덮기엔 너무도 친밀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잠들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곁눈질하며 이불을 덮었지만 머릿속에는 카페에서 보았던 장면이 떠올라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의심이 이제는 확신으로 바뀌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카페에서 남편과 딸의 친구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본 이후 제 마음은 늘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그날만큼은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하는 마음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눈앞에서 본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차마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결국 현실은 제 의심이 옳았음을 증명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에 그의 휴대폰이 거실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평생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살아왔는데 이렇게 남편의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까지 쌓여온 불안과 의심이 제 손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켜자 메신저 알림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발신자는 낯설지 않은 이름이었습니다. 바로 제 딸의 친구였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대화창을 열자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오늘도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언제 볼 수 있을까요? 당신만 보면 힘든 하루가 사라지는 것 같아. 짧은 문장들이었지만 그 속엔 단순한 친분 이상의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혀 휴대폰을 손에서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설마 내가 본 게 다 사실이었단 말이야? 머릿속이 하얘지고 가슴은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차마 남편에게 따지지 못했습니다. 증거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입으로 꺼내는 순간 우리 가정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대신 저는 냉정해지기로 했습니다. 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딸의 친구가 집에 놀러 왔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식탁 위에 놓인 그녀의 가방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무심코 눈길이 갔을 뿐인데 안쪽에 작은 봉투가 보였습니다. 저는 순간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손이 저절로 봉투를 꺼내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는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남편과 딸의 친구가 함께 어깨를 맞대고 웃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평소 집에서는 볼 수 없던 남편의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제게는 그 미소가 오히려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사진 뒤에는 짧은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 곁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그 순간 제 다리가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 딸의 친구와 분명히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서 받은 배신은 제 심장을 후벼 파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태어난 얼굴로 오늘 하루 힘들었다며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고 저는 억지로 숟가락을 들었지만 입안이 바짝 말라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잠자리에 누웠지만 눈은 좀처럼 감기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고른 숨소리를 내며 자고 있는 남편을 바라보는 순간 가슴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세월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나를 이렇게 짓밟아도 되는 건가? 그날 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는 울며 버티지 않겠다고. 이제는 제 방식대로 분명한 답을 내리겠다고.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한 뒤 저는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오다가도 이내 분노가 치밀어 올라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의 동반자라 믿었던 남편이 내 딸의 친구와 그런 관계를 맺고 있었다니. 이건 단순한 배신을 넘어 제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눈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저는 마음을 다잡고 차분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사진과 메시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외출하는 날을 골라 뒤따라갔습니다. 예상대로 그는 퇴근 후 곧장 집으로 오는 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날도 한 카페에 들어가더니 잠시 뒤 딸의 친구가 나타났습니다. 둘은 익숙한 연인처럼 마주 앉아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 카메라로 그 장면을 찍어두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손끝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그래, 두 눈으로 똑똑히 봤으니 이제 증거는 충분하다. 그 후로 저는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처음엔 제 이야기를 듣던 변호사가 놀란 눈치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위자료 청구와 이혼 소송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감정적으로만 대응하지 마시고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그 조언을 들으며 저는 오히려 마음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증거들을 한데 모아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남편과 딸의 친구가 함께 있는 사진들, 메시지 캡처, 그리고 변호사의 조언까지 정리했습니다. 파일을 덮는 순간 제 안에서 묘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처럼 울고만 있지 않겠다는 다짐이 현실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저는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늘 앉던 식탁이었지만 분위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여보, 우리 솔직히 이야기 좀 하지. 제가 차분히 말을 꺼내자 남편은 순간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민 파일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어디서 이런 걸. 남편은 당황해 말을 더듬었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 봤어. 당신이 내 딸의 친구와 함께 있는 모습, 주고받은 메시지, 모든 걸 확인했어. 이제 변명할 필요 없어.
그는 잠시 아무 말도 못하다가 결국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하다 순간의 실수였다. 하지만 그 변명이 제 귀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었습니다. 30년 넘는 세월을 함께 살아온 아내를 이렇게 짓밟아 놓고 실수라는 한마디로 덮으려는 그의 태도에 오히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제 당신이 감당해야 할 차례야. 난 변호사와 이미 이야기했어. 이혼 준비 다 해놨어. 제 말에 남편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어. 남편은 잘못된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다 잘못했어. 순간적인 실수였던 거야. 이해하지? 순간적인 실수. 아니었습니다. 그건 실수가 아니라 배신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살아온 세월을, 딸과 함께 만든 추억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배신이었습니다. 저는 울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지금까지 한 게 다 뭔데? 내가 내게 한 짓을 알아? 내가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제대로 알고는 있어? 남편은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빌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정말 미안하다. 가정을 지키고 싶다. 제발 용서해달라. 고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제 귀에 닿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마음은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법적 절차는 곧바로 시작되었습니다. 딸에게는 차마 모든 사실을 전부 말할 수는 없었지만 남편이 집을 떠나야 한다는 건 알려주었습니다. 아이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결국 제 편에 서주었습니다. 엄마, 이제는 엄마 인생을 사세요. 아빠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 말에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분노나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저의 복수는 단순히 남편을 몰락시키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 존엄을 지키고 다시는 짓밟히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남편은 결국 집을 떠났고 저는 차가운 고통 속에서도 스스로를 지켜냈습니다. 남편이 집을 떠난 지 벌써 몇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 며칠은 집안에 감돌던 정적이 낯설고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으면 예전처럼 가족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고 부엌에 서 있으면 남편이 불쑥 들어와 농담을 건넬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이제 과거의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배신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사람이 저를 속이고 그것도 제 딸의 친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은 제 자존심과 믿음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처음엔 분노와 절망이 교차했고 밤마다 울음을 삼키며 스스로를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눈치가 너무 없었던 건 아닐까? 더 일찍 알아차렸다면 막을 수 있었을까? 수없이 자책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잘못은 결코 제게 있지 않다는 것을. 저는 남편의 배신을 계기로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아내로서, 엄마로서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오히려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달라지기로 했습니다. 남은 인생만큼은 저 자신을 위해 저만의 시간을 찾으며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최근 저는 오랜만에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붓을 들고 색을 칠하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머릿속이 맑아지는 기분이 듭니다. 낯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웃는 시간도 제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늘 남편과 아이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봤지만 이제는 제 자신이 중심이 되는 삶을 배우고 있습니다. 딸 역시 제 곁을 든든히 지켜주었습니다. 처음엔 큰 충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엄마, 이제는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해라는 말을 자주 해줍니다. 그 말이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물론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가끔은 과거를 떠올리며 마음이 쓰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편의 배신은 내 삶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한 계기였다. 이제 저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다시 웃을 수 있다.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단순히 아픔을 토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상처를 겪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배신이 우리를 무너뜨릴 순 있어도 우리를 끝내 사라지게 하진 못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 삶은 언제든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저 역시 아직 혼자이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제 자신을 되찾았으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혹시 같은 아픔을 겪고 계시다면 제 목소리가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소중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